집중적으로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관해서 파헤쳐봅니다. 이 전자식 개표 시스템이요. 이게 이라크 총선에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수개표와 12배 차이가 나는 게 드러났습니다. 12배. 이게 2018년 7월 7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그냥 썼느냐 이거야. 12배 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제 이라크에서 우리 한국식 전자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부정선거, 지금 우리가 지금 제보하듯이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재검표하자. 그래서 재검표했더니 손으로 재검표했습니다. 12배 이런 곳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도 우리는 계속 밀어붙인 게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2018년 7월 7일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라크에서 7월 3일 날 수개표를 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키크루크주의 일부 투표소에서 최대 12배까지 벌어졌다는 끔찍한 결과가 났는데요. 수개표 결과 큰 차이가 나면서 이제 이라크 총선 둘러싸고 각 정파 간의 갈등, 부정선거 시비로 일부 지역은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얘기하는데요. 키르쿠크주 다쿠그 지역의 투표소 두 곳을 손으로 개표해보니까 가장 많이 득표했던 쿠르드 노동자당이 1363표에서 115표로 줄었대요. 이렇게 엉망진창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투르크 계열 정파의 득표수는 593표에서 738표로 늘어나고 한쪽은 왕창 줄고 한쪽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갭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시 재검표 한 데가요. 여기서 이제 각 정파 간에 가장 경쟁이 치열해 우리로 말하면 접전지죠. 접전지를 다시 수개표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처럼 그때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니까 이라크 중앙선관위에서 2달 정도 걸리던 총선 투개표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성 높인다면서 이제 5월 12일 날 거기서 실시된 총선 했나봐요. 2018년에 이제 한국 업체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해왔어요. 7만 대를 수입해갔대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린 7만 대 수출한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유권자 이제 지문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사전에 등록받아서 이제 그 신원 확인하고 기표용지 스캐너 형태로 개표기에 직접 이제 미루는 이거 돌리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서버 통신망으로 이제 연결돼서 투표 결과를 바로 집계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총선 뒤에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쿠르드족과 순위파 정파를 중심으로서 해킹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 중앙선관위에서 그러면 5만 6천 개 투표소 가운데 1021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부정 의혹 이후로 무효한다 고 밝혔어요. 우리보다 낫네 이라크가. 무효 처리해버렸습니다. 1021개 투표소 개표 결과를요. 또 신원 확인이 불확실했던 재외국민 투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외국민 투표 거기에 난민촌에서 이루어진 거소 투표도 무효 처리시켜버렸습니다. 이라크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속하게 이라크 정부가 부정선거 원인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거 지목하고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업체 미루 시스템 이거 물론이고 요 납품을 알선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중동권 그 유력지 알자지라 아시죠? 여기에서 7월 16일 그러니까 2018년이죠. 보도했는데 이라크 내각이 강요회를 열어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라크 선관위 고위 인사들 출국금지 조치시키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하이더 알 아바디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 열었대네요.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오작동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이라크 선관위가 사용한 것이 이번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다. 그리고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이래야지 이게 나라죠. 이런 사실이 2018년 7월 초에 이라크에서 있었는데 세계 언론에서도 나오고 한국의 연합뉴스도 보고 했는데 왜 2년 뒤에 2020년에 왜 그 문제에 전자개표로 사전투표를 했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오리발 내밀겠지 중앙선관위나 민주당 쪽에서 시스템을 보완했다. 아니 근데 국가적인 미래사업 원전도 위험성 얘기하면서 그거 위험성 보완하면 되지. 그거 완전히 탈원전 시켜놓고 이런 거 보완했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의혹이 다 나오고 이런 사진
사진이 나오고 이런 동영상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길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개돼지예요. 아무리 지저대도 뭐 야당은 무기력하고 뒷짐지고 있고 의지도 없고. 근데 뭐 이제 슬슬 이제 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요. 이거 이라크만도 못해. 공중파 등 뭐 언론 종편 등 언론 장악돼 가지고 방통위 때문에 꼼짝 못 해가지고 불구경하고 TV조선 채널A는 재승인 목줄이 잡혀가지고 이제 며칠 내로 이제 재승인 발표 날 것 같은데 오늘 내일요. 목줄 잡혀서 꼼짝 못 하고 유튜브에서 우리 같은 사람 이제 지적하면은 뭐 가짜 뉴스다 뭐 쓰레기 취급하고 이러는데 이봉규 쓰레기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뭐 오늘 쓰레기 취급 어느 인사가 하던데 그래도 터무니없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체 사진이 이상한 게 있고 같은 사람인데 관리인 선거 관리인 개표지가 이상한 게 막 무대기로 나오고 CCTV가 신문지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왜 서울 경기 인천에는 어떻게 똑같은 득표술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똑같은 득표술로 그렇게 나와요. 수도권은 내만. 그래서 이런 걸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쓰레기 취급을 하면 됩니까? 우리를 목숨 걸고 하는데 팩트는요 조작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뭐 여러 군데서 나왔죠. 드루킹에서도 나왔고 울산 선거에서도 팩트를 조작했잖아요. 조국도 팩트 조작했잖아요. 볕장짱 인턴 심지어 학술지 팩트도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은 조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팩트 조작의 선수들 퍽하면 우리더러 가짜뉴스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진실은 터집니다. 누가 또 제안했더라고요. 한 50억을 뭐 기금을 모아서 현상금을 걸면 내부 폭로자가 나올 것이다. 현상금 50억을 걸자. 그런데요. 현상금 50억 거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굿 아이디어예요. 폭로자 나오면요. 국민들이 50억 아니라 그 이상 송금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영웅됩니다. 누군지. 그렇게 해서 영웅된 사람 많잖아요. 국회의원 빠지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 그렇게 해서 김태우 씨도 뭐 이번에 국회의원 빠지 한번 다룰까 했는데 뭐 떨어졌지만 이것도 사전투표 의혹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자세히 조사해봐야 알고요. 내부 폭로자 나오길 학수고대합니다. 뭐 의논해서 어떤 그 특정 계좌를 하나 애국시민들 계좌로 하나 만들어서 부정선거 방지 애국시민연대 그러든지 해서 그 계좌로 뭐 11만 만원, 2만원, 5천원 뭐 이렇게 쏴주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거는 누구든지 인출도 인출 못하게 하고 이 내부 폭로자 의인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 말하자면 현상금이죠.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하여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빨리 나올수록에 나라가 혼란해서 안정됩니다. 빨리 나와서 재검표 할 때 재검표 빨리 하고 CCTV 빨리 사전 보존 신청하고 증거 보존 신청 빨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아마 내일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장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가은 목사님도 출감 오늘 이제 석방되시죠? 오늘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 분만 내부 폭로자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 추적합니다. 네. 힘을 주십시오.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